명상은 앉아서 이렇게 뽀대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집에서 드라마에 꽂혀서 36부작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나는 앉아서 보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빠져서 편하게 보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그걸 보고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 신이라는 건 몸이고 식이라는 건 호흡이고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조절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고른다, 조절한다 이렇게. 그래서 몸은 앉을 때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가 가장 안정적 자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는 것보다 자빠지는 게 편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해. 그런데 누워 있는 거를 계속 누워 있으면 그건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하지만 명상은 사람들이 오래 하는 걸 능사로 여기는데 제 판단에는 5분에서 15분 사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마스터가 되고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를 내가 운동으로 해요.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매일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프로지. 네가 프로 할래? 프로 할 게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좋은 거 뭐 골프채를 좋은 걸 사야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으로 할 건지 네가 프로로 나설 건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암합니다. 암합니다. 그냥 취미 정도로 해서 내 정신 건강을 좋게 하고 행복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프로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도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이상이 되면 잘못하면 자거나 안 그러면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조건은 언제 하는 거냐?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좀 노곤하면 그때 별로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이기 싫고 이럴 때 사부작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좋으냐면 운전하러 가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제끼고 있을 때, 안 그러면 의자나 소파에서 아침에 설거지를 밀어놨다가 한 2시간 밀어놨다가 드라마를 다 보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서 소파에 약간 퍼져 있을 때, 그럴 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는 큰 관계가 없어요. 자세는 큰 관계가 없어요. 편안하면 돼요. 편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생각하는 거는 등받이 쿠션을 어느 정도 세우고 이렇게 앉는 자세. 이거. 완전 눕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편하지 않아. 잘 때는 모르는데 뭔지 아시겠죠? 쿠션 놓고. 요즘 이렇게 쿠션 보면 더럽게 큰 쿠션들 있잖아요. 예전 그렇게 작은 쿠션 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대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 쿠션 죽은 걸 안 바꿨더니 허리가 나갔어요. 지금 이 자세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몸은 안 움직여야 돼요. 명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이 약간 축소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러시아 인형 같네. 러시아 인형 같은데, 사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의식이 이렇게 집중되면 영혼이 이렇게 몸 안으로 약간 수축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움직이려는 생각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명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화장실 주기가 길어지면 잘 되는 겁니다. 자꾸 화장실 주기가 짧은 거는 내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재밌는 일 하잖아, 드라마나 영화나 재밌는 거 보잖아, 화장실 안 갑니다. 진짜
그리고 재밌는 걸 보고 있으면 몸 안 움직입니다. 사람이 정지돼 있습니다. 드라마 몰아보기 이래갖고 막 꽂혀가지고 쫙 이렇게 보잖아. 그럼 몇 시간 동안 쫙 그대로 있다. 그리고 배도 안 고파.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화장실도 안. 그러니까 신체가 전체적으로 다 최저 수준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쫙 다운시켜 버리는 거야.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요게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요게 이렇게 이완이 돼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다가 기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그리고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란 건 그냥 감으면 되고 몸은 안 움직이면 되고, 코는 향을 맡든지 아니면은 안 맡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귀는 음악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택입니다. 음악을 듣는 게 편한 분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 시끄러워서 도리어 더 잘 안 돼요도 있어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무향이 낫다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썼던 안대 있잖아요. 아침에 쓰셨던 안대도 무향이 있어. 무향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저녁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감각을 어떻게 차단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침입니다. 입 안에. 그래서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명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침이 고이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되기 시작하면 감각이 예민해진다니까. 그래서 작은 거에서도 감각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침이 고이면 이거 침을 삼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으면 뭔가 되는 거야. 보통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침을 삼키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리고 호흡한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 그런데 호흡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뭔가 되고 있는 거야, 좀씩. 그래서 침은 어떻게 하냐면, 입안의 공간을 어떻게 없애냐면, 이게 입이에요. 이게 윗니, 아랫니. 있지? 없으면 슬픈 겁니다. 없으면 슬픈 겁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빠지면 빨리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 치열이 다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이 치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혀의 끝, 혀 있지, 혀의 끝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간을 싹 빼내. 공간이 없다라고, 공간을 이렇게 약간 밀폐시키는 것처럼 싹 빼내. 그러면 침이 안 고여요. 그리고 그런데도 침이 고이면 내 고개가 숙여져 있는 겁니다. 고개는 약간 들면 침이 안 고여요. 앉아서 할 때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반드시 허리를 펴봐. 어때? 그리고 숨을 들이쉬어봐. 명치에서 맺혀. 깊이 들이쉰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까지 내려가. 명치에서 약간 맺혀.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사람마다 틀려. 약간 맺히면 약간 숙여. 너무 그렇게 없어 보일 정도로 숙이지 말고 약간만 숙여. 약간만 숙여. 그래서 약간 숙이면서 숨을 쉬어보면 편안하게 들어가요 라고 하는 정도를 자기가 찾으면 돼. 그러니까 뒤로 딱 제껴봐. 딱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어봐. 그 강도하고 여기 약간 맥히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사람입니다. 전혀 맥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전생에 빨대였어. 그래서 약간 맥히는 느낌이 들 거고, 그거를 이제 약간 어느 정도에서 내가 괜찮은가를 알고 싶으면 약간씩 숙여봐, 이렇게. 그러면 그 숙이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편한데? 라고 하면 그 자세. 너무 숙이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몸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핀 상태에서 조금 숙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얼굴 각도는 앉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는 게 좋아요. 사실 약간 턱을 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침이 안 고요. 그리고 이게 숙여지면 침이 고여요.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들린다고 생각하면 침이 안 고이고 바로 넘어가.
근데 그게 약간 숙여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여.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조절하는 거예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세 중에 제가 이 자세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 그게 무릎 꿇는 자세 좋습니다. 그렇게 앉는 거하고 무릎을 한번 꿇어봐. 무릎 꿇어봐. 무릎을 딱 꿇으면 배가 틀려. 방금 그 자세하고 배가 틀리다니까. 배에 힘이 딱 들어가지. 그런데 무릎이 아프지. 배에 힘 들어가는 건 맞지. 그리고 허리도 반듯해지고 숨을 쉬어봐. 그러면 훨씬 더 해봐. 그렇게 뺀질거리지 말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 다 해결돼요. 양반 다리보다 이 자세가 훨씬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는 자세를 좋아하는데, 무릎 꿇고 한 1, 2분 안에 사람이 절단 나는 사람들이 있어. 허벅지에 많은 과도한 투자를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접쳐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좋아하는 자세는 진짜, 저도 이렇게 예전에는 한 10시간도 앉아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이제 늙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자세는 이 자세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남자들 거의 잘 안 되는 자세. 네. 아니 그거 말고 양쪽으로 벌리는 자세. 이것도 자세가 굉장히 좋아. 그렇게 딱 앉으면, 그렇게 앉으면 척추하고 이게 굉장히 좋아. 하지만 여러분은 안 되시는 분은 안 돼. 네. 어렸을 때는 잘 됐는데 노년이 되면 이게 안 돼. 이게 잘 된다는 얘기는 이게 잘 되고 이게 여기까지도 딱 붙어요. 나는 이것까지도 딱 붙어요. 이러면 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는데 이게 이만큼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러면 좀 작은 거. 아예 안 돼요. 이러면 갈참입니다. 남자는 어렸을 때도 잘 안 됐고, 여자는 이거 다 앉아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새록새록. 예전에 내가 앉았던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거는 다리에 크게 쥐도 안 나면서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한번 들이셨다 내셨다 해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세가 반듯하거든. 자세가 굉장히 반듯하거든. 그러니까 양반 다리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우가 웅크리고 앉는다라고 하는, 아까 이렇게 몰아서 앉는 자세.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앉는 자세. 이것도 편한 자세인데 그렇게까지 추천할 만한 자세는 아닙니다. 이거는 한쪽으로 쏠린 자세. 한쪽으로 쏠린 자세라서 자세가 안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무릎 꿇는 거나 안 그러면 벌리는 자세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가부좌를 최대한 다리를 당겨서, 그러면 이게 벌어진다고요. 벌어지면서 좀 안정적인 자세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편한 건 뭐다? 기대고 있거나 자빠지는 거라더라. 그거는 뭐 100% 동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명상은 앉아서 이렇게 뽀대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집에서 드라마에 꽂혀서 36부작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나는 앉아서 보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빠져서 편하게 보면 되는 거지. 왜? 내가 그걸 보고 재밌으려고 보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그거를 무슨 뭐 자세 각 잡으려고 드라마를 봐. 내가 미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한 자세, 그리고 편하면 사람이 육체로부터 떠나게 돼요. 감각기관으로부터 의식이 떠나게 돼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때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저녁 때도 이제 별 볼 때도 그 얘기가 나올 건데, 사람이 몸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하면 의식이 쓰이는 게, 의식의 에너지가 훨씬 더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별 보는 명상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서서 한번 별을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이 한
10,000개 정도 보였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뭐 10,000개가 보이는지 뭐 100,000개가 보이는지 뭐 100개가 보이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10,000개가 보였어. 그 다음에 제가 앉아서 한번 별을 보세요 이러잖아. 그러면 훨씬 많아져. 그리고 자빠져서 한번 별을 봐보세요 이러잖아. 별이 훨씬 많아져.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앉으니까 각도가 서 있는 것보다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야, 별하고 너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네가 앉으나 서나 자빠지나 그게 그 각도 차이가 크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서 있을 때는 이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뛰게 되면 사실은 한 발로 뛰는 겁니다. 이 발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 직립보행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실제로는 한 발로 움직이거든. 이게 계산해봐. 발이 4개면 안정적인데 한 발짜리로 만든다면 쉽지 않지.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게 훨씬 어렵겠지. 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두 발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요 작은 면적으로 이 전체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몸 전체에 내가 에너지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100이다라고 가정하면 이 공회전 하는데 내가 이 중심 잡는데 20%를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앉으면 이 에너지를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어디로 쓸 수 있냐면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를 내가 세이브를 했어. 그러면 그 10%를 눈으로 다 오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돼. 하지만 5% 이상이 이쪽에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자빠지면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쪽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 너무 안정적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최대한으로 이거를 눈이 풀파워 상태를 돌입합니다. 그러면 많아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면 좋아요가 아니고 이게 어떤 원리예요 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응용이 쉬워. 사실은 응용이 쉬워. 이렇게 해서 몸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편안해지면 저절로 안쪽으로 의식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영혼이 약간 수축합니다. 그 수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길게 내쉬는 거예요. 내쉬면 숨을 내쉴 때 영혼이 약간 수축하고 들이쉴 때 팽창합니다. 이렇게 들이쉴 때는 팽창하고 내쉴 때는 수축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내쉬는 숨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쪼려 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집중이 잘 돼.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는 팽창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걸 수축시켰다가 팽창하면서 떠오르는 힘을 줄 줄 알면 그럼 유체 이탈이 돼요. 몸 밖으로 영혼이 빠져나와. 그거 일주일짜리 프로그램 하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한 70% 정도. 70% 정도. 그래서 아니 이거는 법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면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약 한 2m 정도 떠오르거든. 이게 이렇게 쫙 뜨거든요. 근데 눈 뜨면 천정이 보여. 그거 굉장히 무서워해. 집에서 바로 천정이 위에 있으면 그 느낌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유체 이탈을 처음 했을 때 두 가지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눈을 안 떠도 뿌옇게 보여. 눈을 떠도 똑같이 보여. 되게 재밌어. 근데 그게 천장 볼 때 느낌하고 천장을 이렇게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게 관에 갇히면 이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거기서 공포감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 안 빠져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 움직여. 에너지가 작동하지 않아. 거기서 차단시켜 버리거든. 예. 그래서 이런 공간이면 되게 좋아.
떠올리기 참 좋은 공간이네. 죽기 참 좋은 날이구만. 그 신세계에서 그 나오는 대사잖아. 죽기 참 좋은 날씨야. 이런 게 떠오르기는 참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얼굴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해요. 나는 난데 나 같지 않은 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생 얼굴을 보지만 그건 거울로 본 얼굴이기 때문에 내가 본 얼굴과 반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듣잖아.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잖아. 근데 그거는 지 목소리는 맞는데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이 골전도로 듣거든. 맞지? 그래서 내가 테이프라든지 어디에 이렇게 녹화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지? 내 목소리가 아닌 건 아닌데 긴 거 같지도 않고 왠지 뻘쭘하고 이렇게 되거든? 동영상 요즘 많이 찍잖아. 그러면 그렇게 목소리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난가? 빼박 나지.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의 개입차가 나. 그래서 사람이 이게 난가? 이런 느낌을 받아. 근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몰라. 지금 이제 내일 오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도를 나갈지 어쩔지를 몰라. 그냥 단수 반복하다 보면 돼요. 내가 이런 거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그냥 돼. 이거 그냥 쭉쭉쭉 돼. 그래서 되는 사람은 돼. 이 정도 인원이면 한두 명은 될 수도 있어. 근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유체이탈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우면 안 돼. 특히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안 돼. 그리고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머리로 생각한다라고 그 생각이 많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리만 빠지고 머리가 안 빠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호흡으로 컨트롤을 하면 빠져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뭐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쉬면 수축하고 들이쉬면 팽창한다. 수축과 팽창이에요. 들이쉬면 팽창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할 때 치식, 호흡을 멈추는 걸 얘기하는데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멈추지 말고 멈추는 걸 연습해야 돼. 뭔 거지 같은 건가 싶지만 그렇게 드릴게요. 시계추가 예전에 시계추가 이렇게 추가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반대 힘으로 전환되잖아. 그때 이 지점에서 추가 멈춰 있어요? 멈췄어? 멈추지는 않지만 정지돼 있지. 정지돼 있지. 들이쉬고 내쉴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들이쉬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회돌이 치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쉬고 나서도 들이쉴 때 이 다음 반대 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멈췄지만 멈춘 게 아니야. 멈춘 거는 숨을 딱 정지시키는 거야. 해녀가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멈추면 안 돼.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멈출 자를 써서 지식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약간 골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연습을 했었어. 그래서 한 5분 동안 숨도 참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중국에 또라이들이 있어. 별 또라이가 다 있는데 이 명상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친 또라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 역사적으로. 그 중에 어떤 놈이 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호흡수가 정해져 있대. 마치 난자 개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난자 개수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개수를 다 써서 지금 폐경이 된 거야.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고 남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상황이지. 맞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여자인데 생리대가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난자 정해져 있잖아, 개수. 맞잖아. 그런 식으로 호흡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편차가 있대. 사람마다 편차가 있대. 누구는 100만 개. 예를 들면 누구는 150만 개. 그러면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떤 일을 벌리면 돼? 호흡을 길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3초 호흡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들이쉬고 내쉬는데 보통 사람은 3초가 걸린대. 6초 호흡으로 만들면 내 수명이 80살이면 나는 160살을 사는 거예요. 딱 들어도 약간 또라이 같지? 약간 냄새가 나지? 그게 긴 호흡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그걸 이놈들이 잃어버렸어. 왜 그런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무조건 호흡을 길게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무한대로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숨을 안 쉬면 돼. 숨을 안 쉬면 돼. 내가 100만 개를 쓰면 내가 죽는데 나는 50만 개 하고 그 다음부터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어.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숨을 안 쉬는 방법을 걔네가 제시를 해요. 그게 태식. 그러니까 애기들이 배꼽으로 숨 쉬듯이. 그 다음에 피부 호흡입니다. 피부 호흡. 피부 전체를 가지고 호흡을 하면 굳이 숨을 안 쉬어도 된대. 근데 이걸로 쉬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빨대를 야쿠르트 빨대로 먹으나 버블티 빨대로 먹으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거 연습한다고 어렸을 때 작은 빨대로다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넌 그지 같은 짓인가 싶어. 빨대 꽂고 그 빨대로만, 작은 빨대를 놓고 그 빨대로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몇 시간씩 하는 거야. 그러면 가늘고 길게 숨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생 또라이인데 아니야, 많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이 나라에도 많이 있어. 들으니까 웃기지? 내가 약간 희화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관심사다. 그래서 1분 호흡을 해요. 뭐 이런 놈들이 있어. 그거 윗바사나 놈들하고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동안 이게 나무늘보처럼 가는 거야. 그놈이나 앉아가지고 1시간에 나 100번도 숨 안 쉬었어 이러면서 숨 쉬는 놈이랑 똑같은. 너네 그러다가 식물 된다. 식물 된다. 식물. 그런 게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북이같이 뭐 호흡을 하면 오래 산다는 동. 그래갖고 막 엎드려 가지고 대가리를 빼고 숨을 쉬고. 웃기지? 있어. 그걸 무령이라 그래. 무령. 그러니까 호랑이 같이, 호보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호랑이 같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네 발로 이렇게 기대기고 뭐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런 게 동물권이에요. 중국 쿵후 보면 뭐 사권, 원숭이권, 뭐 하권 이렇게 하고 있다가 UFC 이런 애들한테 한 두어 대 맞으면 그냥 또 뻗어 있어. 확 죽었다. 더 웃긴 건 거북이처럼 숨쉬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 거북이의 대다수 종은 인간보다 오래 못 살아요. 유기체 중에서, 동물 중에서 인간만큼 오래 사는 놈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오래 사는 놈들이 있어요. 인류가 알고 있는 나무 이런 애들 말고 그냥 생명체 중에서. 새는 얼마 못 살아. 학 이런 거 얼마 못 살아. 다 몇 년 못 살아. 새는 진짜 얼마 못 살아. 다 그거 개구라예요. 다 개구라예요. 진짜 오래 사는 생물은 어디 있냐면 북극하고 저 남극 쪽에 심해에
예, 거기는 신체 활동이 굉장히 느려. 추워가지고. 그래서 심해 상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데한 500년 산다대. 아, 진짜 기본, 그냥 기본. 근데 걔네가 활동도 거의 없어. 추워가지고 그냥. 그리고 심해에 살아서 눈가리가 안 보인대. 이게 퇴화됐어요. 빛이 안 들어오거든. 심해라서.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500년을 살아.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이게 삶이냐? 이게 삶이냐? 내가 그런 풍자를 했잖아. 예전에 제가 그 신선 이런 것도 또 열심히 했었거든. 근데 신선의 특징이 뭐냐면 배가 나오고 대머리예요. 신선의 특징이 배가 나오는 게 단전호흡해서 배가 나오는 거야. 계속 배로다가 호흡하는 거였어. 그래서 신선도를 보면 배를 이렇게 딱 까고 허리 밑에다가 이렇게 이 바지를 이렇게 입어. 똥 싼 바지처럼. 애들처럼 입어. 배 이렇게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대머리는 뭘 뜻하는 거냐면 양기가 충만해서 대가리가 벗겨지는 거야. 내가 에너지가 충만해서 대가리가 벗겨졌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오는 말이 대머리가 정력이 세다. 이런 속설이 있어. 구랍니다. 여러분 대머리랑 살아보셔서 아시잖아. 대가리에 털만 없지 막상 쓸모도 없어.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 아, 이게 이럴 바에는 대가리에 털이라도 있든가. 그래서 아니 그게 에너지가 많다는 뜻으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영감이고 할 줄 아는 거는 바둑을 몇백 년 동안 둬야 돼. 야, 그게 지옥이지 무슨 신선이야. 게임도 더럽게 재미없는.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바둑 배웠잖아. 아, 이게 신선의 필수 과목이다. 그래서 내가 요즘도 바둑 얘기를 해요. 제가 아마 6단까지 뒀다니까. 아마 6단이면 아마계에서는 거의 동네에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뭐 프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냥 동네에서 잘 두는 형 뭐 이런 거 있잖아. 복덕방 이런 거는 그 정도 수준은 훨씬 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훨씬 넘는. 제가 아마 6단까지. 그래서 제가 바둑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야, 그런 게임 하면서 몇백 년씩 살 거면 자살하는 걸로. 자살하는 걸로. 아무 할 일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 그리고 별 쓸데없는 짓이 진짜 많아요. 이 바닥에 오만 사기들이 가장 크게 횡행하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줘. 근데 딴 놈들은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된대만 해. 그런데 네가 되나를 보면 안 돼. 그러면 네 선생은 됐냐? 안 됐어.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요. 몸이 편안하면 의식 수축 구조가 좋고, 호흡을 통해서 영혼을 수축하고 팽창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혼과 육체를 붙이는 요 악교풀 같은 게 있어. 그게 유체예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하면 요 껍질까지 같이 나가. 같이 나가. 그리고 저게는 이제 어떤 귀신이 될 때는 이게 영혼이 있어야 귀신이 되는 거고, 혼이 귀신이 되는 거고, 유령은 백입니다. 그래서 유령은 혼백 하잖아. 삼원칠백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유령은 의식이 없어요. 유령은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어. 그냥 어떤 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냥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귀신은 목적의식이 있어. 목적의식이 있어. 그리고 귀신은 형체가 전체가 보여. 유령은 뿌예. 애가 좀 덜 떨어져. 그래서 그게 다 차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를 필요는 없겠다.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먼 일이 아니니까. 내일이니까.
알아두면 좋지. 원래는 3원7백이라 그래서 혼비백산이거든.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영혼은 나르고 백은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땅의 기운이 쉽게 말해서 뭉치는 기운대가 있으면 백이 안 흐트려져. 그게 유령이 되는 거야. 그게 유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혼은 원래 튀어나가서 혼 비니까 날아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사랑과 영혼 그런 거 있었잖아. 데미모어 나오는 그런 것처럼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으면 못 가고 거기서 정지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어. 미션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그 행동을 반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든 귀신은, 오래된 귀신은 없다더라. 오래된 귀신이 있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왜? 고려시대 귀신, 삼국시대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가 중세국어, 고대국어, 향가를 도대체 어떻게 읽었는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무당이 접시를 해가지고 야, 그 당시에 유행가 점 필요 없어. 너 점 필요 없고 그 당시 유행가만 한번 불러줘. 이러면 대박이야. 그런 놈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다 사기야. 다 사기. 그래서 호흡이라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는 내쉬는 숨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내쉬는 숨을 이렇게 편하게 후 하고 내쉬어보세요. 약간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이 안 들어? 약간 꺼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거 안 들어? 그러면 정상이야. 그치? 땅속으로 약간 꺼지는 것 같지? 그러면 정상이야. 그리고 들이쉬어봐. 그러면 약간 이렇게 팽창하는 듯한 느낌?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면 되는 거야. 100% 막 눈에 보이듯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마이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느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잘 집중이 되면 호흡은 저절로 낮고 길어집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거 재밌는 거 볼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호흡은 낮게 깔리면서 마치 고급 수입차를 탄 듯한 느낌이에요. 고급 수입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한 150km를 밟았을 때의 느낌. 쫙 이렇게 깔리는 듯한 느낌. T코를 타고 120을 넘어가면 이게 나르는 자동차인가. 이게 비행기 이게 이륙 준비 중인가 싶은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 뭔 뜻인지 아실 거야. 뭔 뜻인지 아실 거야. 그래서 사람이 화가 나거나 이러면 호흡이 거칠어져. 그래서 씩씩거린다고. 씩씩거린다고. 그리고 자기가 재밌는 일을 하거나 집중하거나 뭐 이러면 저절로 탁 늦어져. 그리고 그게 늦어졌다는 건 무엇이냐?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화장실을 안 간다. 모든 재밌는 일을 하면 화장실을 안 간다. 집중하는 재밌는 일을 하면 화장실을 안 간다. 그 다음에 생체 리듬 자체들이 굉장히 다 느려지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야, 이 일은 진짜 재밌어. 이러면서 화장실 자꾸 갔다 오면 다 개구랍니다. 진짜야. 너를 좋아는 하는데 배는 고파.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진짜야. 배 안 고파.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드님이 대학 다니는 애가 있으면 걔가 게임에 꽂혀가지고 날 새서 한번 할 때 봐봐. 잠을 잊은 그대예요. 한 자세로 그대로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엄마가 볼 때는 애가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밥이라도 먹으라고 뭐라도 이렇게 해서 야 먹고 해 이러면 애가 안 나와요. 키워봤지? 그런 애들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이거라도 먹어 이러면서 그냥 한 대접을 하나 갖다 줘. 그 다음날 이 자식이 자나? 이러고 엄마는 자고 일어난 거야. 그렇게 해서 문을 열면 애가 그 자세로 그대로 있는데 음식이 옆에 식어 있어. 숟가락도 안 됐어. 진짜 입도 안 됐어. 그런 거 목격해 봤습니까?
그게 집중 상태야. 물론 그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오락을 하고 있지. 오락을.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악마가 지구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걔가 그 악마를 잡아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걔네가 악마를 다 때려. 그래서 요즘 악마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패는지 몰라.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영화도 이런 거 보면 막 트랜스포머 이런 거 보면 걔가 다 구하잖아. 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하잖아. 그게 여러분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주를 쉽게 말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때려잡고 얼마나 희생 정신이 있어. 자, 좋은 아들 낳은 거야. 지구를 구한 아들 낳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일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딱 드라마 볼 때 꽂혀서 정주행할 때 있거든. 한 방에 그냥 막 몰아보기 때려가지고 하루에 한 10개씩 이거 보는데 진짜 그대로 간다. 밥 안 먹고 그대로 간다. 눈깔만 빨개져. 이게 진짜야. 진짜야. 하나만 더 하다가 4시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 그때 가만히 보면 화장실을 안 갑니다. 자세를 바꾸느냐? 자세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명상이 되면 몸에 쥐가 안 나요. 명상이 안 되면 몸에 쥐가 나요. 이건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양반다리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명상되면 쥐가 안 나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런데 편안하면 호흡이 낮아지고 길어져요.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호흡법에 중심을 둬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려고 해. 호흡은 컨트롤이 되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호흡이 컨트롤이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호흡 컨트롤하는데 시간을 들인다는 게 너무 아까워. 그리고 단순 반복으로 풀무질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힘들고 귀찮아. 저도 어렸을 때 해본 바로는 그게 뭐가 똑같으면 수영 배우러 갔더니 나무 판때기 하나 주면서 발만 더럽게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 딱.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호흡이 저절로 낮고 길어지고 마음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속성입니다. 속성 방식입니다. 속성 방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딱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아까 그 음악을 틀어주는 게 좋던가요? 안 그러면 그냥 조용한 게 좋던가요? 그냥 손 들어봐. 음악 조용. 그래. 자, 미간에다가 정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마치 납을 올린 것처럼 약간 무거워져요. 납을 올린 것처럼 무거워져요. 좀 이따 자빠져서 할 때 이제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약간 납을 올린 것처럼 약간 묵직해져. 그리고 거기가 전기가 통하거나 약간 미세한 전류가 통하거나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뭔가 스물스물한 느낌이 나기도 해. 네? 안 들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집중되는 거예요. 이제 안으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도 들어.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어. 근데 다 한두 번씩은 겪게 돼요. 나는 이런 거를 전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 찾으시면 됩니다. 괜찮아. 나랑은 잘 안 맞는 갑다. 아마 안 맞는 사람은 이 중에서 20%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별처럼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탁탁 터져. 지금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오로라나 회오리 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파동의 느낌들이 나면 그게 초반에 했을 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지금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해봐야 제가 입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명상한 시간을 다 합치면 한 30분 하루 종일 지금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해서 하루를 했는데 실제로 한 30분 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을 겁니다.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그렇지 않아? 그런데도 변화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몇 달씩 해야 돼요, 몇 년씩 해야 돼요, 다 사기입니다. 그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어. 왜? 구조를 하니까 배운 사람이잖아.